안녕하세요. 주식하는 남자 큰이입니다. 오늘 이번 주 수소에 관련된 업데이트 내용이 없는지 이런 것들 제가 추가적인 자료를 조금 같이 공유를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오늘 또 업로드를 이렇게 시작을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소에 관련된 이런 뉴스 내용들이 굉장히 좀 전반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소가 또 왜 우리가 수소를 주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저만의 시선 이런 거를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을 제가 하나 링크를 올려드린 뉴스 내용인데요. 현대차 넥소 개발자가 청록수소 올인한 이유. 그래서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친환경은 더 이상 남의 일로 볼 수 없는 단어가 됐다.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환경을 무시하고 발전해온 인류는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다. 이미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 지구 온도는 1.5도 올라간 상태다. 각종 기후 이변에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전문가들은 2도까지 올라가면 영구 동토층에 커다란 변화가 올 것으로 내다봤다. 영구 동토층이 파괴되면 이산화탄소를 비롯해서 각종 유해 물질이 쏟아져 나오고 지구는 더 이상 과거로 되돌아가지 못하는 만큼 생태계 혼란은 물론 또 다른 재앙으로 번질 수 있다. 국제연구단체 글로벌 탄소 프로젝트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년 대비 4.9% 증가한 36.4GT 톤으로 추산됐고, 올해는 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자 탄소 배출권 거래, 탄소세, 탄소 국경세 등이 고개를 들며 탄소 감축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에 발맞춰서 수소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사용처가 늘어날수록 부족한 수소 생산을 고민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 하지만 수소 생산에 필요한 전력 발전 방식이 논란이다. 쉽게 보면 석탄 전력에서 벗어나야 수소의 친환경 목적이 달성될 수 있어서다. 그럼에도 천연가스 및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확대되자 청록수소 생산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수소 스타트업 제로시스가 주목한 틈새가 바로 이 대목이다. 청록수소 생산 효율을 높이는 특허를 통해 발빠르게 수소 시대에 대처하고 있어서다. 지난 4일 경기도 동탄에서 만난 수소기업 제로시스 노영규 대표는 만나자마자 수소의 긍정적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쏟아냈다. 노 대표는 사람들이 흔히 아는 것에서 시작해 복잡한 수소 생산 과정까지 매우 쉬운 단어로 소통을 했다. 기본적으로 수소는 우주를 이루는 원소의 90%를 차지하고 심지어 물에도 수소가 포함되기 때문에 물에서 생산되고 다시 물로 되돌아가는 순환 과정을 통해 수소는 고갈 우려가 없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평가받는다. 다만 수소 생산 방식은 조금씩 다르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은 천연가스를 개질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수소 1톤을 만들 때 이산화탄소가 12톤이 나오는 만큼 친환경과 다소 거리가 멀다. 그래서 주목하는 분야가 블루 및 그린 수소다. 수소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분리 후에 포집해서 땅속에서 저장할 수 있지만 최선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물에서 수소를 얻어내는 그린 방식이다. 여기서 재생에너지는 풍력이나 태양광, 수력지열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만큼 수소 가격도 비싼 게 단점이다. 그렇다면 궁극적인 친환경을 달성할 수소 에너지는 없는 것일까? 제로시스가 집중적으로 파고든 부문이자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이 청록수소다.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탄올 수증기가 없고 고온 반응기에서 열분해를 하고 수소와 부산물인 고체 탄소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청록수소는 최근 세계적으로 떠오르는 새로운 수소 생산 방법으로 수증기를 넣지 않기에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는다. 특히 그레이 수소와 비교해서 에너지 소모는 비슷하지만 탄소 배출은 없는 게 장점이다. 아울러 수전의 방식의 그린 수소와 놓고 봐도 필요 에너지가 약 7배 이상 적게 들어서 효율적이다. 이와 함께 열분해 과정에서 다른 사용 가능한 탄소까지 얻을 수 있어서 일석이조다. 여러모로 장점인 청록수소를 그동안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노 대표는 긴 시간 사용하던 그레이 수소를 꼽았다. 효율이나 생산성, 경제성, 안전성 등 다양한 부분에서 시작한 그레이 수소가 편했다는 것. 게다가 그레이 수소는 1930년대부터 가스회사들이 줄곧 사용해왔던 방식이며 예전에는 규제도 전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친환경이 대두되면서 탄소 배출 제로를 향한 노력에 따라 청록수소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실 제로시스는 청록수소 개발에 나선 국내 최초 스타트업이다. 이 회사 노영기 대표는 현대차 투싼 연료전지부터 넥소 수소 전기차까지 15년가량 수소 전기차 개발에 참여했던 연구원 출신이자 수소에 대해서 누구보다 성장 가능성을 경험한 인물이다. 그는 마이크로버블 형태로 공급된 천연가스는 수소와 탄소를 분해해 수소가스는 반응기 상부로 배출되고 고체 탄소는 반응기 상부에 쌓이는 생산 구조를 활용해야 한다고. 이는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연속 공정이 가능하고 수소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풍력, 태양열 등 신재생을 사용하면 된다고 설명한다. 이를 통해서 완성된 정제 수소는 석유화학이나 제철 수소 충전소 등에 공급하고, 순도가 낮은 수소는 대형 엔진, 가스터빈 발전 보일러로 사용하거나 수소 ESS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무엇보다 부산물인 고체 탄소를 팔아 생산 비용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궁극적으로는 수소 공급 가격 하락에 큰 도움을 준다는 의미다. 청록수소의 발전 가능성을 내다보고 선봉장 역할을 자처한 제로시스는 수소의 효율적인 생산 방식 및 수소 파워텍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 기술도 이미 확보한 상황이다. 노 대표는 최근 청록수소 생산 관련 기업들의 관심이 대단히 높다며 좋은 생산 파트너를 만나기 위해서 다양한 기업과 접촉 중에 설명했다. 실제 제로시스에는 에너지 기업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 그만큼 수소의 대규모 생산이 필요한 시대가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 대한민국 미래 친환경 에너지 발전을 이끌 제로시스의 대담한 도전이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다 읽어드리고 공유해드리는 이유가, 이 수소에 관련된 부분이 현대 쪽뿐만 아니고 현대 관련된 이런 계열사들도 지금 개발을 지금 딜레이하거나 개발이 중단된 상태가 아니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 세부적인 이 수소에 관련된 이 내용과 질과 내용과 지금 어떤 진행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제가 공유를 해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신규 이제 또 기업을 또 이제 여기서도 이제 하나를 또 나왔기 때문에 제로시스라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공유를 했고요. 그래서 제로시스 이렇게 홈페이지를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뜹니다. 이제 뭐 친환경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냥 대놓고 그냥 수소 이렇게 나오죠. 진구적인 탄소, 수소 에너지 시대. 근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로시스는 상장된 기업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또 상장되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또 주목을 해서 봐야 되고요. 수소에 관련된 저는 회사들은 지속해서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기업을 이제 세부적으로 기업에 대한 정보나 이런 거 있으면 사업 보고서도 읽어보고 이제 지속적으로 수소에 관련된 내용을 아주 장기적으로 제가 공유를 해드릴까 해요. 하지만 요 제로시스는 아직 상장되지 않은 회사라는 거, 장애 38 사이트 한번, 이게 장애 사이트도 한번 볼까요? 38 커뮤니케이션의 제로시스. 제로시스는 아직 뭐 장애 주식으로도 나와 있진 않네요. 근데 이게 계열사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또 다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것도 한번 볼게요. 금융전자 시스템, 전자공시 시스템. 혹시 제로시스랑 또 뭔가 관련된 게 있나 가지고 요것도 한번 내용을 볼게요. 제로시스도 지금 이 다트 사이트에 와서도 뭐 관련된 기업들이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일단 봤지만 수소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우리가 더 이해하는데 좀 참조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것 같아서 요거를 공유를 했고요. 그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은 현대차 수소전기 트럭 스위스에 이어서 독일에도 상륙했다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현대자동차가 대형 트럭 엑시언트의 수소전기 트럭이 유럽 최대 상용차 시장이에요. 독일에 진출했다고 이를 밝혔다. 지난해 10월 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한 수소전기 대형 트럭에 이어 스위스에 이어 두 번째 유럽 수출이란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친환경 상용차 보급을 확대하려는 독일 정부는 친환경 상용차 구매업체나 충전소를 설치하는 인프라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이번 엑시언트 수출은 이 정책의 영향 덕분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날 현대차에 따르면 독일의 물류 제조 분야 7개 회사는 27대 엑시언트 수소 전기 트럭을 구입하는 계약을 최근 현대차와 체결을 했고요.
독일 연방디지털교통부에 이어 모델 구입에 따른 보조금 신청을 한 게 최종 승인을 받으면서 이뤄진 계약입니다. 현대차가 공급하게 될 엑시언트 수소 전기 트럭은 총중량 42톤급 대형 카고 화물 트럭입니다. 현대차가 수출하는 차들은 스위스에서처럼 생필품과 신선식품 배송 등 독일 내 다양한 물류 현장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현대차는 2020년에 현대차는 2020년 스위스에 2025년까지 1,600대 상당의 수소 전기 대형 트럭을 공급하겠다는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미 2020년 때도 1,600대 정도의 대형 트럭 공급을 했는데 이 현대차가 보면은 유럽 전 라인에 지금 왕성하게 이 대형 트럭이 지금 계약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만큼 이 현대 쪽에 이 수소 기술은 이미 전 세계 최고라는 거를 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문제는 지금 상용화가 안 된 상태죠. 상용화가 안 된 상태인데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전기로 관련된 이런 대형 트레일러나 이런 것들을 한다는 내용을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이게 구현이 안 돼요. 구현이 안 되기 때문에 수소가 계속해서 이 상용화가 되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또 수소 관련주로 현대차도 지금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현대차의 주가는 저는 이 반도체 상승 랠리를 이제 이끌었었던 삼성전자만큼 치솟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주가가 삼성전자 이상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그 액면 분할하기 이전으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건 원래 현대가 여러분들 그 2차 산업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였었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산업으로 가게 되면서 4차 혁명이 벌어지면서 이제 삼성에 밀리는 형국이었잖아요. 근데 현대가 이런 과거의 영광을 다시 이런 수소 관련된 걸로 저는 이끌지 않을까 이렇게 굉장히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수소가 이제 앞으로 현대에 관련된 수소 기술이 유럽 전역에 지금부터 이렇게 상용화 전에 이렇게 가는데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내용을 보면 현대차는 독일 시장 공략을 위해서 4월 수소 상용차 전문 판매법인 현대 하이드로젠 모빌리티 독일을 설립하고 독일 내 업체들을 대상으로 엑시언트 수소 전기 트럭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최종 7개 독일 회사가 현대차를 파트너로 선정하고 보조금 입찰에 참여했고 모두 그 혜택을 받게 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스위스는 평균 고도가 높고 영하까지 기온이 떨어지는 배송지가 많습니다. 엑시언트 수소 전기 트럭은 이런 환경에서도 고출력과 안정적인 성능 유지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개의 수소 연료전지로 구성된 180kW급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과 최고 출력 350kW급 구동 모터를 탑재한 일회 충전 시 최대 400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400km를 주행한다고 나왔는데 이건 전기차도 이미 구현이 됐어요. 하지만 문제는 충전 시간이 굉장히 짧다라는 거죠. 그게 전기차랑 앞으로 격차가 굉장히 벌어지게 될 부분이라고 저는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전기차는 저온에서 일회 충전 주행거리가 줄어드는 것을 가장 크게 우려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배터리 특성이죠. 수소 전기 트럭은 스위스에서 성능 저하 없이 장거리를 소화하는 화물차 주행 환경에 적합하고 이번 공급을 계기로 독일 수소 상용차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차는 스위스, 독일에 이어 향후 오스트리아,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내 다른 국가로 공급처를 확대한다는 계획인데 저는 유럽 전역을 현대가 다 먹을 거라고 정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굉장히 좋은 내용들을 우리가 공유를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은 휴가철 전기차 충전이 바글바글 전쟁터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용을 보겠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주행거리와 충전시간 등 충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순수 전기차는 지난해 세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이제야 전체 차 시장의 6% 수준입니다. 전기차는 과연 충전 우려를 불식시키고 내연기관차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요? 여름 휴가철
성수기인 지난달 29일에서 31일 전기차를 타고 도심을 떠났습니다. 전기차는 도심용 세컨트카라는 이미지가 강한데 성수기 휴가철 충전소가 비교적 부족한 지방에서도 내연기관 차량만큼 편하게 다닐 수 있을지 점검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제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수기 전기차 운영은 굉장히 힘들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체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차량의 문제가 아니라 실험을 도운 전기차는 BMW i4 e드라이브로 1회 충전 주행거리는 429km, 급속 충전 10분 만에 주행거리 164km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서울, 부산은 한 번에 못 가더라도 400km를 넘는 준수한 주행거리에 빠른 충전 속도도 갖췄습니다. 성수기 충전 소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한다. 도로 위 전기차가 많지 않음에도 적절한 위치에 충전소를 제때 찾기가 힘들고 서울, 원주, 군위, 서울 2박 3일 여행의 주행거리는 580.9km를 기록했다. i4의 주행거리를 웃도는 여정에서 충전을 이해만 해도 충분했지만 정작 충전이 어렵다. 우선 전기차 충전소가 없는 숙소가 대다수라 쉬면서 충전을 기대하기 힘들고 숙소에서 벗어나 찾은 충전소에는 길가에 잘 보이지 않듯 전기차가 바글바글합니다. 여행 2일차에 찾은 강원도 원주의 한 유명 관광지 주차장에는 차량 수백 대가 주차 가능하지만 전기차 충전소는 단 한 곳에 불과했습니다. 배터리가 50%가 간당간당한 시점에서 그곳에서 파란색 번호판을 단 차량 세대가 대기 중이었고 먼저 주차한 차량의 차주가 충전기를 꼽은 채 자리를 비우자 다른 차량이 들어와 먼저 온 차량의 앞을 막아서고 충전기를 꼽았습니다. 도착 10분 전 내비게이션 앱을 통해 급속 충전이 가능한지 확인했음에도 그 사이 차들이 몰렸습니다. 즉 대란이 난다는 거죠. 굉장히 대란이 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름이나 수소와 달리 꽂고 바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 안 그래도 충전소도 작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다 줄 서서 기다려야 되고 수용할 수 있는 게 한계라는 거죠. 지난번 제가 유튜브 영상 때도 불려드렸지만 충전소 설치 비용은 굉장히 적게 들어가지만 충전소가 감당할 수 있는 차량의 숫자는 무조건 한정적이라는 거. 그죠? 2시간에 달하는 관람을 마친 뒤 다시 찾은 주차장 충전소에는 관광지 폐장 시간에도 다른 차가 충전하고 있었고요. 결국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전에 앱을 통해서 급속 충전이 가능한 곳을 찾았습니다. 6km 떨어진 한 체육공원의 버스트럭 주차장이 그나마 가장 가까운 장소로 더 가까운 곳에는 완속 충전만 있거나 아파트 내 충전소라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행 3일차 원주에서 106km를 이동한 군위에서 마땅한 충전소를 찾지 못해서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첫 휴게소 낙동강 구미 휴게소에 도착하자 충전소 2개, 전기차 4대가 대기 중이었고요. 배터리 30%, 주행거리 150km만 남긴 시점에 마음을 졸이며 다음 휴게소인 문경으로 바퀴를 돌렸습니다. 문경소에는 현대차가 운영하는 EPT 충전소가 자리잡아 충전기는 더 많았지만 기다리는 차량도 늘었습니다. 모든 충전기가 사용 중인 가운데 대기 차량만 4대였습니다. 더 이상 주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20분 가까이를 기다린 뒤 충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다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여기서도 이제 마무리 내용인데 전기차 기술이 발전해야겠지만 충전 인프라가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근데 여러분들 개인적인 생각을 여기서 공유를 드리면요. 이 전기차 산업은 성장이 되면 될수록 한계점이 봉착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전기차를 수용할 수 있는 그 충전소가 개발이 된다고 해도 한계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배터리 자체가 약해요. 여름철에는 이제 우리가 이동하면서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데 에어컨을 틀게 되는 경우 배터리 소모량이 상상을 초월하게 줄어듭니다. 그럼 주행거리가 훨씬 더 줄어들어요. 그렇다고 에어컨을 안 틀 수도 없는 상황이죠. 세 번째는 역시나 계속해서 공유를 드리지만 전기를 저 많은 인구들이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7천만 인구인데 7천만 인구의 중에서 4천만 인구가 전기차를 사용한다고 해도 이미 끔찍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블랙아웃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이 전기차 산업이 성장할수록 저는 한계에 봉착이 되는 답이 정해져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수소가 개발되는 동안 임시 방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임시 방편으로 친환경을 어찌됐든 간에 계속해서 진화를 시켜가지고 이 이산화탄소를 그 배출을 안 시키는 그 시간벌이라고 생각하고요. 전기차를 일단 어느 정도 굴리게 되면은 어느 순간 수소의 시대로 저는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뉴스 내용을 제가 좀 공유를 드려가지고 수소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같이 공유를 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주 시장에서도 보면은 지금 수소 관련주들 뭐 일진아이솔루스, 뭐 두산퓨얼셀, S퓨얼셀, 뭐 현대건설, 포스코 홀딩스 등등 지금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을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소에 관련된 거는 현재는 지금 맥신 기업으로는 뭐 이제 일진아이솔루스, 두산퓨얼셀, S퓨얼셀, 현대차, 뭐 현대건설, 그다음에 이제 범한퓨얼셀까지 볼 수 있는데요. 이 일진아이솔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드디어 이 구름대를 이제 매물대라고 하죠. 이 구름대를 이제 벗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아직 주목을 받으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량을 조금 더 싸게 오랜 시간을 좀 모으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도 아마 하반기쯤에 빠르면은 하반기쯤에 수소에 관련된 이런 정책 부분을 기업에다가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를 저 혼자만의 시나리오를 좀 세우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친환경 에너지에 관련된 부분이 너무 주목을 받고 개발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민간 사업을 독려하기 위해서 분명히 이거를 이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산 피어셀도 지금 상승 추세가 무섭게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유튜브 공유 드린 이후부터 하필이면 왜 그렇게 갑자기 제 유튜브 올리고 나서부터 이렇게 상승을 하는지 아직 오르면 안 되는데 그래서 두산 피어셀도 보면은 지금 차세대 연료전지 양산자금 700억을 확보했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그래서 발전용 연료전지를 만드는 그 두산 피어셀이 회사채 흥행에 성공하면서 차세대 제품인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공장 신설 자금을 확보하게 됐다고 이렇게 뉴스가 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지금 계속해서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간 기업 중에 이제 금양이라고 있잖아요. 얘네가 원래 2차 전지 기업인데 금양이 또 수소 관련주로도 지금 얘가 좀 또 편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조금 같이 볼게요. 금양은 지금은 일단은 너무 높게 오른 상황이라서 아직은 좀 투자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기업을 좀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요거를 봤는데요. 수소 연료전지 기술 국가 핵심 기술 지정 핵심 기술 부각에 금양이 좀 올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양이 장중 강세다. 정부가 수소 연료전지 관련 2개 기술 신규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하고 해외 유출 방지 및 보호에 나서면서 기대감에 몰린 풀이로 생각한다고 풀이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조금만 제가 추려볼게요. 금양은 신성장 동력인 2차전지 소재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통해 매출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어서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다. 이 회사는 수소연료전지 분야에서 초소형 나노입자 제조 기술, 나노금속 입자 담지 기술 등 금속 나노입자 촉매 응용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고 있죠. 이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과 수소 산업의 필수적인 백금 촉매 기술 확보를 추진해 투자자 관심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 금양을 여러분들 일단 지금 요거는 장기적으로 봐도 뭐 나쁘지 않겠지만 저는 지금 일단은 좀 관망을 할 겁니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지금 최근에 그 이 금양이 수소 관련주로 어찌됐든 간에 지금 수소 기술이 있어갖고 지금 올라가긴 했지만 얘가 지금 좀 위에서 좀 박스를 굉장히 오랜 시간 쳤다가 이렇게 좀 많이 쳤단 말이에요. 많이 쳤는데 얘가 대상성을 끄고 이끌고 갈 수 있을까 없을까라고 봤을 때 저는 솔직히 반반이거든요. 반반인데 분명한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금양이라는 기업도 뭐 일진아이솔루스나 뭐 기존에 있던 피어셀 회사들처럼 저도 세부적으로 요거를 공부하고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수소 관련된 그 어떤 그 검증된 기술이 있는지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 일단 두 번째는 지금 거래량을 너무 많이 터트리고 갔기 때문에 요거는 밑에서 파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단타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붙을 거고 어찌됐든 간에 분명한 건 지금 최고가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굳이 아무리 좋은 기업이고 아무리 좋은 섹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기업은 이렇게 비싼 가격에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많은 시간 조정을 거치고 이 기업을 추가적으로 분석을 하게 돼서 이 기업에 대한 확신이 들게 되면 이것도 제가 유튜브 영상에다가 여러분들 소개를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수소 관련된 내용이 추가 정보가 있고 그리고 기업에 대한 또 다른 뭐 뉴스거리, 호재거리, 그리고 악재거리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유튜브에 지속적으로 제가 수소에 관련된 거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업로드하고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주말이 또 열리잖아. 이제 주말 일요일이잖아요. 내일 주말에는 또 월요일 날 공략할 수 있는 뭐 단기적인 뭐 이제 종목들이 또 있는지 이런 것도 제 관심 종목을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